HD 현대 일렉트릭의 오늘 매수액 이제 30만 4천 원에 나갔고, 그리고 전일 좀 압축을 합시다라고 해서 30만 2천 원에 압축 매수사인 나갔어요. 뭐 압축을 했어도 뭐 어차피 지금 LS 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도 오히려 HD 현대 일렉보다의 가격 반발력이 좀 더 세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얼마에 이동됐는지 뭐 지금 기억은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어제 기준에 그쪽 잘라내고 이제 뭐 HD 현대 일렉으로 움직였을 때 얘가 더 잘 간다, 얘가 더 잘 간다, 그건 의미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전력기기 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관점이고, 이들의 흐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기준에서도 비중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만 서로 조금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늘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의 비중이 거래가 계속 제한적이면은 유지, 그리고 이제 오히려 축소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아니고,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현대차 기준 30% 유지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또 다시 위쪽으로 또 매수세를 드렸어요. 위쪽으로 매수세를 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도 이제 삼성 창고를 통해서 3거래일째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큼 더 매수를 유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수급 범위가 프로그램 쪽 매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메이저 쪽의 수급. 그래서 그 방산 쪽에서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나마도 다른 이제 방산주들의 변동률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고, 그리고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그 변동성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산 전체를 묶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이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내용들,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든가, 지금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두산그룹이나 지금 SK그룹이 말이 굉장히 많죠. 주가도 변동이 심하고 또 조정도 심하고. 그에 반해서 이제 하나그룹은 좀 조용조용 잘 움직임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리가 지금 아래 위로 계속 길게 달려 있는데, 그나마도 이쪽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에 충격은 제한적이에요. 그에 반해서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가 지금 좀 불편한 상황인 거죠, 사실상. 고점 대비해서 15.29%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HD 현대 일렉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비슷한 부분이 장기적인 누적 수급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자, 일단 뭐 어떤 매매 사인이 형성이 돼 있었는지부터 해서 하나하나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그 현대일렉 쪽의 경우가 어제 기준의 원고에서 이제 가져다 뽑아다 드리면, 저 부분을 이제 조금 종목별 기준에서 수정을 해놨죠. 현대일렉트릭의 이제 상승률 부분이 네 번째로 높게 이제 형성돼 있는 우리 종목군 중에서 2분기 이후의 기준입니다. 뭐 1분기까지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종목군들이 많이 형성이 되겠죠. 뭐 알테오젠도 저기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저러한 변동률을 가지고 온 종목인데, 잘 보시면 4월 11일부터 최고점 찍을 때까지가 이제 6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65%라는 기준이 뭐 높다면 높은 거고 낮다면 낮은 건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제 15% 수준 훼손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뭐 최저점에서 잡은 4월 11일 최저점에서 잡은 기준에서도 수익률 자체는 좀 제한적일 거예요. 중간 아래 부분 빼고 또 매수 강도가 세지면서 고가 돌파를 하면서 또 따라붙은, 그래서 고점에서 편입하신 그런 기준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 기준에 6월, 7월 2달 연속 넣어서 가지고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 기준에 이제 저런 수익 범위가 유지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제자로 보시면은 어제 충격이 세다 보니 6월, 그러니까 5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1.33%, 5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그리고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7월 포트 기준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매수 단가가 좀 더 높으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뭐 4월 달부터 저렇게 들어오셨다면야 뭐 20만 원대 초반, 21만 원, 22만 원,
또 저 때만 해도 이제 그 차익 실현을 설정을 했었어요, 그죠?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재편입하고 뭐 그런 기준을 많이들 설정 잡아서 대처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차익 실현보다도 쭉 가져가는 전략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누적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정점으로 인식할 만한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동률이 뭐 하루에 뭐 10% 이상 나오고 나서 꼬리가 달린다든가 그 다음에 음봉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흐름 속에서 수급이 굉장히 크게 꼬인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실적 개선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 부분이 미국발 영향력 부분도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미국 쪽의 기준에 대선 관련된 내용 중에서의 기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기다 복합적으로 병행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의 이제 정책 기준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 정책 부분 관련해서도 묶어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 순서가 이제 좀 바뀌어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요 기준 부분에 이렇게 갖다 넣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이제 정책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의 외교, 그다음에 경제, 기후, 의료, 그다음에 정책 수혜주 이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놨고 그 부분에 이제 외교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란 쪽에 암살 시도가 있었다 그런 뭐 루머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 정보가 있었는데 경호가 소홀했다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극명하게 이란 쪽에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 2015년도에 핵협상을 타결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화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면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이 돼서 꼭 민주당은 정의의 투사처럼 비교가 되는 거고, 공화당 쪽은 이제 보수죠. 완전 보수.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미국을 대변해주는 당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공화당 쪽 입장에서는 핵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파기를 해버립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방산 쪽과 전통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고 그쪽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쪽이 공화당의 기준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정책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지금은 이제 방산 분야하고 에너지 분야 부분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 분야 부분을 원래는 친환경 쪽의 정책의 기준이고 오늘도 이제 CS 윈드라든가 이런 쪽이 좀 움직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의 강화, 당선 가능성이 올라간 부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기준에 전기차까지 포함이 된 거죠. 원래는 민주당 그러면 친환경이고 공화당 그러면 전통 에너지를 활용하는 쪽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뜬금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전기차에 대한 육성. 그 부분들이 이제 전체 산업을 바꿔버리는 그런 흐름까지 연출이 됐는데 그 규모는 크지는 않았어요. 테슬라가 결국 올라온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달러. 지금 AI 관련된 쪽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3개의 업체가 넘겼고 뭐 엔비디아가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2조 달러를 2개 업체 알파벳, 아마존까지도 2조 달러를 넘기는 뭐 그 정도. 거기에 이제 지금 중요시 놓고 보는 게 요 기준인 거죠. 요 기준. 그래서 요 기준의 설정 범위를 박스를 좀 쳐서 보여드린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뭐 VIP 회원님들, VVIP 회원님들의 경우는 과금을 하시고 과금하실 정도로 윤정도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윤정도 말을 다 어느 정도 신뢰하시고 쫓아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케이블경제TV 팍스넷이든 어딜 가서 말씀을 강하게 드려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수긍하거나 하질 않죠.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AI 전력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 내용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체크 포인트를 저 기준을 잡아들인 거예요. 미국의 정책 수혜주로서 빅테크의 AI 데이터 확장, 그것에 따른 전력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이 전력이 모자라요, 나 전력을 더 써야 되는데, 그건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변압기기 업체들이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강도 있게 나온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정부가 작년에도 그러한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모르는 채, 뭐 작년은 별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에 들어서는 민주당에서 5년 내에 다 갈아엎어 주겠다. 그 공화당은 가만히 있나요? 야, 우리도 내가 당선되면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난 더 해줄 거야. 서로 돈 뿌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혜 부분이 실질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재룡전기나 LS 일렉트릭의 실적에 연동이 돼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매출 기준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도 확대가 되고, 다만 이것이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 얘는 뭐 저평가에 놓여져 있어야만 되든가, 항상 뭐 고평가만 형성돼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의 차이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놓고 보냐면요. 그래서 밴드라고 해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였느냐, 그거를 보는 기준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죠. 굉장히 가파르게.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 다른 종목은 이제 밴드 PBR, PER을 같이 넣어드리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PBR은 무지하게 이제 치고 올라왔는데, 그나마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의 PER의 부분은 아직까지 정점을 넘긴 슈팅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얘하고 오른쪽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슈팅 범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인적 분할 이후에 신규 상장된 부분에 대한 효과 부분도 있어요. LS일렉이나 재룡전기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 LS일렉이나 재룡전기 제가 안 봤어요. 안 본 상태인데, LS일렉은 PER 부분이 요 상단 부분은 이제 딱 치고 올라간 거죠. 재룡전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재룡전기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원래 1조 미만이었고 없는 실적에서 이제 조금 흘러가던 건데, 요걸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도 PBR의 경우가 이렇게 급격히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자산 가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실적이 개선됐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10조짜리가 실적이 막 한 방에 5조씩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순이익이. 그러니까 얘는 주가가 올라갈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누적되고 형성이 될 때 기준에, 그럴 때에 점진적으로 다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PER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엔비디아의 그 실적표 분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일렉은 현대 중공업에서 인적 분할, 그때 7개 업체인가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다 해서 재상장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기준을 잡을 때 그 데이터의 길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 짧은 구간에서의 이제 그 데이터가 형성돼 있어서 그 평균치가 가파르게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주당 순이익이 1달러 9센트로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때 PER이 100배다. 이때 PER이, 그러니까 1달러 9센트에 형성돼 있는데 주가가 얼마? 109달러에 형성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100배의 기준이잖아요. 109달러에 형성돼 있으면 100배. 그래서 이때 1달러면 참 좋은 게 뭐냐면, 계산하기 좋은 게, 이때 1달러 9센트일 때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긴 거예요. 1조 달러를.
그때 만약에 PER이 100배라고 가정을 했을 때 PER이 100배예요. 근데 지금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와 있죠.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이 6달러까지 발표가 됐어요. 주당 순이익이 발표된 겁니다. 전망도 아니고 발표가 된 거야 일단. 1분기 실적이 5월 22일 날. 그러면 지금 어떻게 1조 달러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3조 달러죠. 3조 달러고 순이익은 주당 얼마? 6달러이기 때문에 PER은요 50배가 되는 거예요. PER이 그 전에 23년 5월만 해도 얼마였어요? PER은 100배였는데 오히려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실적 6배 올라오는 동안에 주가는 3배 올랐잖아요. 그죠? 1조에서 3조 달러로 3배라고 칩시다. 그러면 PER이 50배로 오히려 낮아진 거야. 근데 이게 저평가냐? 저평가는 아니지. 이해되세요?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닌데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슈팅이 나온다면 최대 폭의 슈팅은 이때처럼 뭐 이때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해서 더 크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만 100배까지도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 PER이.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애들은 PER 부분이 뭐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 근데 이제 그 규모면이 월등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친구들이 에코프로가 PER이 20배였는데 순이익이 뭐 개뿔 코딱지만큼 나오던 게 순이익 조금 더 나왔다고 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영업이익 증가율로 막 비교해가지고 800만 원 갑니다. 이따구로 얘기하면 박순혁 같은 애들 800만 원이 가면은 시가총액이 200조란 말이에요. 200조면은 지금의 하이닉스를 넘겨. 실적이 영업이익 1조도 안 나오는 1조가 뭐야?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비교로 놓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적이 뭐 주당 1달러 9센트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실적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적자였는데 흑자 겨우 전환된 거 이거 가지고는 논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적이 뒷받침돼서 움직임이 나올 때에는 PER, PBR의 기준은 이제 PBR은 어쩔 수 없이 가파르게 올라올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올라가면 PER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면은 그 부분이 제한적으로 형성된다. 다만 이제 HD 현대일렉은 인적 분할 이후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분할된 이후에 이렇게 어찌 따지면 긴 기간이지만은 어찌 보면 또 짧은 구간입니다. 8년. 8년 동안의 흐름이고 이걸 로그 차트로 좀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그 차트로 보시면 저렇게 돼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연 단위의 로그 차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 단위의 로그 차트가 보시면 이렇게 로그 차트는 이런데 퍼센테이지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근데 이렇게 보면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못 들어가는 거야. 이걸 어떻게 들어가?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오늘 7월까지 해서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는 거고 실적의 개선폭이나 얘는 이제 지배구조의 개선폭이나 또 정책에 대한 테슬라가 실적이 뒷받침돼서 날아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책 때문에 그 정책 때문에 날아간 건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그래서 이제 HD 현대일렉은 지금 현재 이 정도 올라왔을 때의 외형 성장, 정책에 의한 외형 성장, 꾸준하게 그러면 지속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준점 이런 부분들. 거기에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 저 바닥 찍고 돌릴 때 기준에서의 누적 수급 범위가 그 이전에는 뭐 얼마큼 어떻게 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21년부터만 따지게 됐을 때에 21년 이후에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해요. 장내 매수를 통해서 30%입니다. 장내 매수를 통해서. 이건 로그 차트고 그냥 차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니까 매집이 되니까 그 전에도 사실상은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매집이 되니까. 그리고 23년도에도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좀 매집 규모 그다음에 정체 상태 그 이후에 슈팅 범위가 이렇게 나와준 겁니다. 근데 여기도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그 슈팅 범위가 이제 버겁다 수준은 아니에요. 월 기준에 뭐 44% 오른 게 작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방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HD, 현대 일렉에 대해서 또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 와 전선주에 대해서 와 한 게 언제예요? 응? 올해 3월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구리값이 그때 확 올랐다가 지금은 완전히 꺾여 있고 구리 가격이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올해 양봉이 가장 커진 게 3월부터 커지기 시작하고 거래가 실리기 시작한 게 4월부터입니다. 그죠? 우리가 접근한 거는 3월에 검색해 좀 떴겠죠. 본격적으로 4월에 뜨기 시작했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문자가 여기서부터 나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방 안에 계신 분들이 가장 오래되신 분이 20년 넘었다 그랬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보통 4, 5년 이상 되셨어요. 대부분이. 응? 한번 그 윤정도랑 같이 가시면 계속 같이 가시는. 응? 보통 이제 일주일을 못 견디시는 거죠. 일주일을.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탈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탈해서 여러분들의 손익 범위를 걱정하는 거지. 6월 초순 중순에 들어오신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서 물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일렉트릭, BH도 있고 그 밖에 뭐 KB금융, LG노텍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력주 85% 공식 비중, 그 공식 비중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손익 범위가 수익이 낮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응?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맞아. 응?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비중을 채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비중을 채웠어도 어떤 비중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5월 말 기준의 전일까지의 수익률은 시장보다 조금 더 올라온 거예요. 응? 이렇게 돼서 수익이 조금 더 있다 할지라도 만족스러움이 없지. 이 정도 수익 내려고 내가 했어 이렇게 되지. 거기다가 특히 이제 6월 말 대비해서는 시장 1%의 강세. 오늘로 따지면 이제 뭐 6월 말 대비해서 시장이 올라온 것도 없잖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 계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심해. 응? 오늘 마이너스 1.35기 때문에 시장도 살짝 약세인데 우리 계좌는 오히려 마이너스 이제 4%대 5% 가까이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게 힘든 거야. 이걸 못 견뎌.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미국 대선장에서 뭐 시장이 급격하게 지금 경제 동향에 급격하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이제 데일리 시황을 해야 되다 보니 이제 뭐 미국 대선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랐니 내렸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몇 회나 돼 횟수로.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동향에 맞게 가는데 경기가 지금 수준의 동향에 지금의 금리에 미국의 대선이면 대부분이 강세를 띄면서 대선이 마무리가 되지 시장이 뭐 크게 변동이 밑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에서. 상황에는 이제 뭐 지금 이 상황이 2020년처럼 코로나 시국이다. 코로나 시국이다 그러면 연초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지원금 때문에 오히려 날아가는 그런 그것도 이제 대선 덕분의 기준도 있죠. 서로 돈 뿌리겠다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시장 전체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요 부분을 말씀드리려다가 넘어간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4월 이후, 5월 이후, 6월 이후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 종목이 매번 똑같네.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아도 매번 똑같고, 윤정도가 맨날 뭐 악쓰는 것 같아도 거의 뭐 맨날 똑같고, 시장이 좋을 때야 뭐 서로 행복하고, 직원들 그만 괴롭히세요라고도 하시고, 결론적으로 종목이 똑같단 말이에요, 계속. 거의 비중 비슷하고, 거의. 종목 뭐 수십 개 뭐 들어갈 이유 뭐 있어? 저도 모르는 종목 오늘 막 들어갈 이유가 뭐 있어? 막말로 압축해서 하이닉스로 갔더니 오히려 또 이오테크닉스가 어마어마한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고 7% 오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압축할 때는 압축하고 우리가 가져가는 주력주에서 누적적인 수익 범위를 계속 창출해내자라는 쪽이에요. 이게 꺾여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게 최악의 경우는 여기가 실패가 돼서 손절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말 그대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책주의 기준인데 정책주 미국의 정책주의 기준에
또 우리나라 정책적 기준에 형성이 돼서 무너져 내리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테슬라의 기준에 또 그 이전으로 따진다면은 그린 성장 부분에서의 LED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슈팅 범위들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 방산주들에 대해서 21년 이후에 지원책 또 22년 우크라이나전 3월에 진행되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 무너지고 내려가는 케이스는 없어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공화당 정부에서 전통 에너지 업체들이 뭐 붕괴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바이든 민주당 정부 기준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의 정책 부분이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드물단 말이에요. 결론은 HD 현대일렉의 경우 다른 거 뭐 다 이제 다 비교조차를 빼놓고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전력기기 변압기 쪽의 종목군들 전선은 좀 뛰어났죠 지금. 그들의 흐름이 이제 스타트가 된 미국의 양당의 공식 정책주로서의 기준에 그냥 무너져 내린다라는 흐름은 거의 제한적일 겁니다. 지금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전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신다면은 그러면 그 이전부터 좀 가입을 하셨으면 더더욱 좋잖아. 어? 지속적으로 해. 4월 이후에 계속 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차익 실현이 아닌 계속 유지 전략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왜? 슈팅 한번 제대로 나와줘라. 슈팅 한번 제대로 나와줘라. 기술적으로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이런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야 이렇게까지 꼬리가 달렸는데 왜 안 팔았어요 이 기준. 또 하나는 일봉으로 보시면 사실은 요자락의 흐름에 지금 개파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개파락일 때 여기서 때려도 되지. 그래서 우리가 잡은 설정은 과감하게 개파락에 무너져 내릴 때 그렇다면은 LS 일렉트릭을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서 일로 압축을 하자. 응?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변압기기 쪽을 압축을 하자. 여기서 만약에 더 흔들리면은 어쩔 수 없이 재령 전기를 압축해서 일로 또 옮길 거예요. 대장의 기준을 잡아서 갈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을 대장으로 설정을 합니다.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7년 전에 신규 상장했을 때건 뭐 언제가 됐든 결론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사도 됩니까? 남들은 다 정점이라는데요. 아니 남들은 전부 다 아니 왜 현금 비중 확보 안 했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데 현금 비중 왜 얼마큼 확보해야 되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현금의 비중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성향이 조금씩 다르세요. 다르시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점은 차별을 둬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어요. 현금 비중을 지금 이 정도 되면 뭐 10% 정도 혹은 뭐 30% 정도 50%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시고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장난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미가 없는 기준이잖아요. 현금 비중이라는 자체가. 하여튼 뭐 그 설명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HD 현대일렉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도 이제 편입 설정의 기준을 잡는다의 기준인데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미국의 정책주로서의 부각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미국의 정책주로서 부각이 돼서 그 정책이 그냥 정책이 이 개념이 아니라 정책주로서 부각된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수주가 들어오는 거죠. 실적 개선폭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저평가 국면까지로 설정이 잡히는 건 아니지만은 결론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실적은 향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도 슈팅 나오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정책주의 기준의 성장성을 가져가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종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전력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전력난에 대해서 누가 해결을 해주느냐? 미국의 대선 주자들이 양당 모두가 서로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수혜 부분이야 뭐 예만의 흐름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수혜를 보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기준점대로 가져간다. 그리고 뭐 검색기 뭐 활용하시는 부분이야. 그거에 이제 뭐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에서 보시는 거고. 그다음 계속
뜨고 있어요. 계속 뜨고 있고 이제 오늘은 거래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930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하나 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컨텐츠 방에 좀 올려놓고 하면은 옆에 바로바로 그냥 옆에 올려주세요. 띵동 소리 좀 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작업들을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어떤 작업하고 있어? 오늘 방송 원고가 있어? 뭐가 있어? 어떤 거 하지? 녹화하면서 중간중간에 캡처해서 올리고 음? 한 종목에 집중해서 있다 보면 다른 분들 또 다른 종목도 보셔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응? 띵동 소리를 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장중 우리가 채팅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방인가? 거의 채팅 하루 종일 없지. 우리 스스로가 매매 사인 넣기 전에는. 연봉 기준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연봉의 기준이고 연봉 기준의 로그 차트를 지금 빼놓은 것 같은데 제가 연봉 로그 차트를 좀 잘라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요 수급 범위는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드릴 건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21년 1월 달부터의 수급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겠죠. 그 쌍끌이로 개인들이 1150만 주를 뺏겼는데 결론은 저게 한 30%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게. 예, 그래서 연봉의 로그 차트만 지금 하나 잘라서 올려드리고 나머지 저 수급 범위는 수급 범위는 업데이트해서 저희가 잡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로그 차트로 변형을 해서 HD 현대일렉을 일단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의 차트하고 지금 차트하고를 같이 올려드리고 종목별로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개장 초에 저도 좀 흥분을 했고 미국장의 이제 뭐 흐름 대비해서 우리가 선반영 측면도 있고 과한 조정도 있고 지수도 지금 우리는 좀 과해요. 일본 니케이 지수 0.3% 하락에 우리나라는 1.32% 낙폭. 일본보다 못 오르고 일본보다 더 많이 밀리고 우리는 반도체 때문에 일본은 반도체 영향 안 받나요? 일본도 영향 받아요. 일본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 범위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HD 현대일렉트릭의 방송화면 예전에 이제 연봉 방송화면 올려드린 거고 지금의 방송화면 올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걸로 이제 업데이트하기엔 시간이 애매하니까 기존 거 올려드리고 이거 전부 무료방에도 같이 올려드리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평균 단가 기준도 같이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수급 범위의 평균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간 단위에서 아주 먼 기간이긴 합니다만 먼 기간에서의 흐름도 한 번씩 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낮장 파일로 하지 않아서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데 참조하시고 HD 현대일렉트릭 그 차트도 다 올려드렸으니까 기존에 PDF 파일도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HD 현대일렉트릭의 이제 월봉 그 자료 부분에서 이제 월봉하고 나머지 부분도 좀 올려드릴게요. 장중이라서 저도 다른 종목도 들여다보려 뭐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연봉 로그 차트. 요거 바꾸는 건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한 장은 할 텐데 그 다음 거는 지금 이거 다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뭐 정리나 마나 없죠. 지운 거 없으니까 이거 올려드리면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올려드린 자료 업 시키시고 누적 수급 바꿔주시고
펩토론하고 삼천당제약 PPT 변화될 게 뭐 크게 있나 지금 현재 기준에? 월봉 기준에서도 로그 차트하고 둘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차트 잘라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월봉 기준에서도 조금 전에 이제 로그 차트 잘라놓은 게 23년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23년 10월 이후에 수급 범위도 한 17% 정도 들어왔어요. 작지 않습니다. 20% 들어오고 올라온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자락의 기준이 되죠. 요자락. 그러니까 이 이전에 765 이전에 4월 달부터 문자 나갔을 때 편입하시고 수익 내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때 문자도 무지하게 나갔겠죠.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 놓고 보실 때 거래대금도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랬죠. 거래량은 둔화되고 고점을 넘긴다. 그게 아니지. 거래대금은 일정 범위 6월 달까지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전월 대비해서 70% 수준.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이 나와서 고점이 월등히 높아졌다면 그건 불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가 둔화된 만큼의 변동률의 감소란 말이에요. 근데 누적 수급에서 훼손은 없고 손바뀜이 지속이 됐다는 거죠. 이번 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도 이제 보름 조금 지났는데 거래대금은 전월 대비해서 전월 전체 대비해서 보름 조금 지났는데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해석을 좀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범위, 그런 기준도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게 로그 차트고 일반 차트고 큰 차이는 뭐 느끼시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일반 차트로 그냥 기존에 자른 것처럼 자를게요.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수급은 여전히 손바뀜 수급으로 해석을 하는데 수급의 변화가 없는데 손바뀜은 계속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런 상황에서 조정폭, 눌림폭은 좀 너무 확장돼 있다. 10월 10일부터의 누적 수급 범위가 돼요. 10월 10일부터의 누적 수급 범위 보시면 전 거래일까지 기준에 이것도 이왕 제가 보는 거 잘라서 드릴게요. 뭐 손바뀜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손바뀜의 기준으로. 별로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7월 2일 이후에 7월 11일자 방송 화면까지인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 7월 2일 거 이후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7월 2일까지 기준에 7월 달 들어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718만 주에서 거의 7월 내내 좀 정체 상태의 기준으로, 그죠? 7월 2일 이후에 정체 상태 기준으로 계속돼 있고, 기관들도 사실은 거의 뭐 그렇게 따지면 정체 상태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결론은 수급이 정체 상태인데 그럼 외국인이나 개인 기관이 셋 다 그냥 가만히 매매도 안 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매도와 매수의 부분은 계속 손이 바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급 범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바뀜 수급 속에서 손바뀜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는 거죠? 지금 기준에 어떤 기준이 나오게 돼요? 지금 기준에 평균 단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매도의 기준이 아니라 계속 이제 서로가 또 자체적으로도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환매가 없으니까 재편입, 이런 과정 속에서의 기준. 그래서 일단은 금융투자 쪽까지 보여드리는 거는, 금융투자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의 기준 뭐예요? 해지 물량이죠. 해지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의 기준, 해지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의 기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의 기준, 그죠? 그래서 전력기기 쪽의 ETF 상품이 지금 계속해서 발행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비중은 현대일렉의 비중이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금융투자 쪽 수급이 들어오면은 뭐 연기금도 누적적인 수급에서 이제 최근에 정리할 만큼의 정리 기준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급 범위는 불편하지 않겠다. 지금 계속 수년 동안의 동반적인 매수를 잡아왔었던 기관들 쪽의 수급 범위가 작년 4분기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도 꽤 많이 나왔는데, 그 꽤 많이 나온 그 비중만큼
환매가 돼서 빠져나가느냐 했을 때 빠져나가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환매가 돼서 지금 빠져나가야 돼요? 그 상황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는 위치다. 왜요? 미국의 정책주니까.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기준에서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뭐 지금 자락에서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차익 실현을 할 만한 어떤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정책주로 부각이 됐는데 재료 노출로 인해서 차익 실현하겠다? 그럴까요? 그럼 그때 돼서 수급이 꼬여지고 밀리면 그때 돼서 고민을 해도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돼서 해석을 해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월봉까지만 제가 자를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원고 작업하신 분들이 자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그대로 활용을 해서 놓고 보시고, 평단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는 그렇다면은 요 기준에 꼬리가 달려 있는데 과도하구나. 굳이 여기서 얘가 저런 조정을 15% 수준의 조정을 받아야 될 내용이 있을까?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붕괴되고 깨지고 이제는 좀 시장이 쉬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를까? 저는 뭐 제 시황과는 굉장히 강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 그 슈팅이 나오는 흐름만큼 우리도 똑같은 연동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연동성의 가장 그 앞에 설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의 시가총 비중이 20%가 넘잖아요. 그 20%가 넘는 삼성전자에 대한 해석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 3월 20일 이후에 이 짧은 구간에 유통 물량도 없는 애를 20% 이상 잡아 당기고 있다. 굉장한 거죠. 20% 이상 잡아 당긴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기준이 돼요. 5월 7일부터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잡은 건데 주봉의 기준에 지금 35% 올라와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35%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 월봉 보니까 7월 이후에 수급에 대한 변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요 지금 수급 이제 일부 나와 있는데 얘도 자르진 않을게요. 자르진 않고 그냥 보겠습니다. 그 다 자르고 하기에는 시간이 지금도 뭐 짧게 끝낸다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져 있고 길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횡설수설하는 부분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요 부분을 자 자릅시다 그냥. 바로바로 연동해서 같이 자르는 거 아니라면은 뭐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금융투자까지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해달라고 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 5월 7일 거부터 쭉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거의 뭐 200만 주 수준이잖아요. 그럼 6% 정도 됩니다. 6%, 5%대 최소 5%, 3,6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점들을 좀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도 좀 횡설수설하는 게 차트 잘라서 이거를 또 끄집어내서 올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폴더 또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이제 진짜 못하겠어요. 그리고 옆에 종목들 좀 보다 보니까 또 더 마음은 또 급하고 5월 7일자에 차트 제가 자릅시다. 맞아. 제가 잘라서 올려드리고 해석해드릴게요. 이 5%대면은요 매번 강조드리는 것처럼 HLB 같은 애들 유통 물량이 상상을 초월하죠. 대주주 지분 10.5%뿐이 안 되는 그런 HLB 같은 애들이 그렇게 유통 물량이 많은데도 작년 4분기부터 해서 누적적으로 7% 수준 매수 들어왔는데 250%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는 유통 물량이 없는 상태, 대주주 52% 지분에 외국인이 34%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럼 87%죠. 87%의 지금 그 기관들 수급까지 유입될 수 있는 ETF 상품의 히트, 그런 상황 속에서 5%를 매수를 했는데 HLB는 몇백 프로 오르고 엊그저께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얘는 5%대 이런 공격적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주가 상승률은 30%대예요. 5월 7일 이후에 30%대.
그러니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거냐고 지금. 힘겹지만 지금 개인이나 기관들 쪽 매도 단가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이죠. 개인들 수급 제한적이니까 오히려 기관이 더 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래 전체 비중으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 단가가 얼마예요? 87,000원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년으로 돼 있잖아요. 2022. 다시 보시면은 외국인들 매수 단가 28만 6천 원이고 개인들이 28만 6천 원이에요. 기관들은 매도 단가 28만 9천 원. 그러니까 지금 주가 수준이 프리미엄이 별로 없어요. 5%를 매수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목에 5% 매수하면 매수 평균 단가에 30에서 50% 들어올려야 된다라고 표 작업을 해드렸어요. 교육 작업을. 근데 얘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 이상에. 그잖아요. 요 그 흐름 범위를 교육 자료에서 그대로 다시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매집이 단행됐을 때 이렇게 2008년도 도수자를 보시면 5% 이상이잖아요 지금. 그럼 30에서 50% 들어올려야 돼. 그러면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만 그냥 단순 논리로 놓고 보시더라도 저게 다 맞느냐? 저거 가지고 실전 투자대 7번 우승한 거예요. 28만 7천 원 곱하기 30%만 해도 얼마예요? 37만 원입니다.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37만 원이야.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가. 지금 우리가 35만 원 잡아놨는데 37만 원이라고. 그리고 50% 잡으면 어떻게 돼요? 28만 6,942원 곱하기 50% 잡아주면은 43만 원이에요. 아주 겸손하게 목표 주가를 설정을 잡아드린 거야. 낮게. 이 정도의 매집이 돼 있는데 뭐 단순 논리로 HLB 그냥 갖고 와서 봐봐요. 얘 지금 이 수급이 7%라니까. 7% 들어오고 주가 얼마? 200%예요. 이 여기까지가. 이 고점까지 하면요. 250%가 아니라 300%, 400% 되겠네. 응? 그래 안 그래요? 3, 400% 되는 거지. 상대적인 부분을 논하고 봐야 되는데 조금 더디고 거칠고 못 움직이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형성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해석 부분을 놓고 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점도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저점 대비 35% 올라와 있는데 이건 날로 먹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드릴 때 죄송스러운 표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장이 좋을 때는 죄송스러운 표현이라는 것도 얘기하잖아요.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드리지. 4월 달부터의 문자 보셨고 4월 달부터의 거래대금을 보셨고 저 거래대금에 우리가 절대 놓치는 흐름도 아니고 그러면 결론은 좀 일찍 가입하시죠. 그럼 화가 나시잖아요. 들으실 때. 그럼 지금의 기준은 어떤 거냐? 한 달 지나면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보다 뒤에 가입하신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고가 나온 다음에 좀 일찍 가입하시지. 농담이 아니라 얘를 정리할 기준이라면은 그럼 LS일렉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얘도 지금 MSCI 지수의 편입 기준에 설정이 돼 있고 얘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규모의 기준에 따라서. 두산은 또 이제 변동률이 너무 높게 형성돼서 어떤 결과물을 형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얘도 충분히 24만 4천 원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입 이후에 유지 전략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축을 진행해드리면서 너무 힘드시면 압축하시고. 근데 얘는 누적적인 수급이 3월부터 따져도 5%가 안 나와요, 사실. 3월부터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슈가 있어서 변동률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따져보니 확인해보니 누적적인 수급이 100만 주야. 3천만 주짜리에. 그럼 뭐 손바뀜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누적적인 수급은 제한적이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에도 만에 하나 시장이 훼손돼서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률에 대한 불편함이 형성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일렉트릭이 더 많이 빠졌는데요. 상승률이 더 높아요. 3월 이후에 뭐 240%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까지 감안을 했을 때 기준에
HD 현대일렉트릭 범위에 올 초부터 해서의 누적 수익 범위는 이쪽이 더 세죠. 그리고 지금 부분은 3월부터 해서는 저쪽이 200%대 얘가 146%. 시가총액은 6조 6천억, 얘는 11조. 그리고 얘는 지금 꾹 눌려져 있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놓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주력주의 기준을 이제 현대일렉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 좀 뭐 장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마감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장중이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도 저도 들여다보고 뭐 이래저래 뭐 횡설수설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뭐 형식적인 압축이 아니라 실질적인 압축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서 제차 LS 일렉트릭도 충분하게 편입을 설정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릴 거고, 왜 내가 압축했더니 쟤는 날아가고 얘는 못 갈까,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만, 추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해드릴 거예요. 주력주의 기준과 비주력주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그래서 주봉 차트까지 잘라드렸고, 일봉은 제가 이제 손을 안 댈게요. 요 기준에서도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린 건데, 일단 이게 주봉인가요? 주봉이고 이게 언제부터요? 4월부터 잘라놨었죠. 5월부터 이제 잘라놓은 기준의 차트로 바꿔드린 겁니다. 바꿔드려서 요 위치에서의 그런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 5월부터는 요 정도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익률, 손익률 범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고 여기도 이제 AI 포착 이후의 기준보다 매집 이후의 기준으로 그냥 4월로 할까? 그럼 주봉 차트는 4월 달로 잘라주세요. 어차피 전체 그 2분기 전체 수익률도 필요하니까 제가 주봉 잘라서 올려놓긴 했지만은 원고 작업하시는 분 새로 잘라가지고 들으셨어요? 주봉 차트 부분에 제가 5월부터 잘라놨는데 4월 차트로 잘라서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올려드리면 4월 거부터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모니터링 하신 분 들으셨냐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 대답을 그때그때 해주세요. 해주셔가지고 장안 좋고 민감할 땐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거의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의 매수 신호를 드려요. 얘를 대신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다지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시다. 뭐 녹화 시간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뭐 주변도 신경 쓰고 다른 종목도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찌 보면 이제 많이 횡설수설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주력주로 넣을 만큼의 업황이라든가 그 업황의 기준은 이제 미국의 정책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미국의 정책에 따른 업황, 그 업황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폭, 그것을 인정해주는 메이저들의 수급, 그 중에 이제 기관들은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들 위주로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 쪽의 변화는 3월 이후에 이제 슈팅이 나오다 보니 ETF 상품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지고 있다. 그 ETF 상품의 매수가 형성되면 이제 금융투자 쪽에 수급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연기금 쪽이 이제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시가총액 규모의 확장,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재차 편입 설정 범위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가급적이면 빠르게 이제 합류하시고 이런 그 전략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오셔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든 하셔가지고 자, 아침부터 이제 오시면은 요 며칠째 제가 이제 야간에 업데이트를 못하다 보니까 그대로 라이브 방송 전일 게 있는데, 아침 이제 오시면은 요 방송 좀 빼주세요. 빼주시고, 아시겠죠? 누가 빼시든 서로 정해가지고 아침에 오면 스트리밍 방송이 켜져 있으면 끊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은 제가 껐어요. 어? 그러니까 녹화할 때 자꾸 이런 게 신경 쓰이면은 응? 끊기고 내용도 끊기고. 일단은 다시금 얘기했으니까 끊어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전략 부분들이 다 녹화가 돼 있습니다. 종목별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 이제 참조하셔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영상도 오픈할 겁니다. 오픈할 건데 HD 현대 일렉트릭 그 번거롭더라도 두 번 다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회원 전용으로 한번 올리시고 일반적으로 한번 올리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돼도 될 것 같은데. 어? 이건 나중에 다시 내부 미팅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회원 전용으로 안 나와 있죠. 그리고 링크가 그냥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 고민해 봅시다. 올릴 때 기준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영상 압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